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서초동 분위기는 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요. 네. 30명 정도를 이렇게 다 조사를 다 했고 수사를 다 했고요. 최종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3명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검찰이 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 회계 사기입니다. 네. 라고 고발을 한 것은 어디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관련된 회계 법인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어디를 압수수색을 동시에 하느냐면 삼성물산을 합니다. 어제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4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물산도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발사 원점, 발화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지점을 덮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본 거고요.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을 칭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단순히 분식회계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자신 있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점하고 이게 우연 같지는 않아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 건지, 수사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네. 기소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등등까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걸로 삼성 측에서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걸 요구했는지 그것도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요. 검토하면 되고요. 이건 이거대로 당연히 수사당국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냉정한 재판부에 또 판단을 또 받습니다. 두 번째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가 됐어요. 뇌물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거기 피해자가 누굽니까? 삼성전자입니다. 가해자가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요. 삼성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엮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 이거 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2016년 대한민국 전체 GDP의 14% 정도를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매출액으로 기록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삼성전자가 세계 굴지 기업으로 더 크고 애플, 구글 이런 데하고 경쟁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다가 왜 그 임직원들이 그 동원돼 가지고 거기다 묻어요? 바닥 아래 공간에서 노트북과 컴퓨터 저장 장치 수십 대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양한 회사 직원들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동원됐다가 다 1심에서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런 소중한 인재들이 구글과 애플하고 경쟁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한 개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데 동원이 되느냐가 가장 가슴 아픈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성을 사랑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을 떼야죠. 전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회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벌고 여론전 그리고 어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 이렇게 힘든데 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해도 되겠네. 구속할 여지가 분명히 있네. 라고 확인이 나와버리는 순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자충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한 1년 정도 계셨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그때도 삼성 측에서는 엄청나게 우리 이제 어려워진다. 또 투자해야 되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참 민망스럽게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3조에서 53조까지 2배 이상을 뜁니다. 시가총액도 엄청 뜁니다. 재벌 총수의 구속과 그 처벌이 그 기업의 이런 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고요. 또 하나 민망한 사실은 오늘 이 영장 쳤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상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은 투명해야 투자한다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오너 리스크가 가장 심한 회사가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죠.
근데 이제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유리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분식회계를 통해서 4조 원 이상 높였다. 이게 이제 지금 혐의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요. 시중의 애널리스트들이 6개 회사,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가 대충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라고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보고 누가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투자가 망했어요. 책임져요? 안 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얼마입니까를 6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이 내놨던 거를 더합니다. 그리고 6개를 했으니까 6으로 나눠요. 그래서 8조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가치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국회에서. 있습니까? 아, 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만 갖고 오시라고. 못 갖고 와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희는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못하도록 해야죠.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는 용납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명해야 투자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조금 더 투명해져야죠. 한국 경제가 지금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2,000밖에 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가 3,000을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이 투명하고 투자자가 보호가 되고 이래야죠. 성공했으니까 돼요? 아니 나중에 뭐 쌈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다 앞에 거 다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경영권 승계 의혹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다른 쟁점들도 한번 살펴보고 예, 또 근데 계속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예.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쟁점은 먼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이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그리고 뭐 이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이 지금 수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2015년에 합병된 거고 2016년에 이제 평가가 바뀐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합병을 위해서 하냐? 그 아까 이미 무슨 변호사님 얘기하셨어요. 사후에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근데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공개했었던 바로 그 문건인데요. 여기 보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이 문구를 보세요. 이거를 에피스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한다고 치면 2015년에 로직스는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 그러면 자본을 잠식당할 시에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상장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다. 어떤 협의를 하느냐?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반대로 바이오젠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해 공동 경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상 1조 9천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에픽스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에 대해서 이거를 평가 기준을 변경해서 그리고 뭐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그래서 장부가를 시장가로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또 한 축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인데요. 자,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정이 나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 수감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하지만 2심에서는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8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죠. 그 파기환송심을 보면은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재판부가 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면 그 양형에 참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네. 이미 저질러진 죄를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할게요라고 만들면 그걸 해주는 거냐.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아니 피해자가 자기가 도둑질을 당해놓고 자기가 세컴 설치했다고 세상에 도둑해간 사람을 봐주는 법이 어딨냐.
그리고 이러한 룰이 미국에 있다던데 미국은 가서 알아보니까 기업이 뭐 돈을 벌려고 하다가 죄를 저질렀을 때 평상시에 준법 감시 활동을 잘했으면 그 기업의 죄를 봐주는 거지 개인 자연인을 봐주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해서 항의하다가 아니 나 여기 재판 못 받아요 이러고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까지 내놓고 있는 네.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양형재판부가 이거 아예 봐주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의심이 있는 상태죠.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그냥 그 면죄부를 위한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법적 권한도 없고요. 그냥 총수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총수가 없애라고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건희 회장 이런 불법 문제 때문에 곤란 겪을 때 삼지모인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네. 지켜만 보다가 2년 있다 해체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냥 그런 조직인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김지영 전 대법관 그 경영권 승계의 첫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24년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1심 유죄, 2심 유죄,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주심 대법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뒤에 뭐 백혈병 관련해서 무슨 중재위원회 이것도 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맡아주시고 계신 걸 봐서 여러 의심을 하고 있거나 네.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정말 걱정스러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해자고 삼성이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초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나왔던 얘기가 문호조 경영 포기하겠다. 네. 그다음에 4세에게 경영권 승계 않겠다. 네. 경영권 승계라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경영권 승계라고 보고요. 네.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다만 세금을 내시면 되죠. 그러니까 LG전자 구광모 이제 총수잖아요. 그분 다 세금 뭐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고 그 계획안 제출하고 지금 세금 다 내고 있어요. 그게 아마 9천억 원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삼성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지금 약간 코미디가 뭐냐면 사실은 본인도 아직 경영권을 승계받지 못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지금 5년째 와병 중이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게 10조쯤 될걸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벌어서 그 10조를 내시든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을 보이시면 돼요. 외국의 그 유명한 CEO들 주식 없이도 와서 그렇게 와서 일하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희 회장 와병되고 나서요. 쓰러지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때요. 그 세계 시장에서 가장 삼성하고 경쟁하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뭘 했느냐면 앞으로 미래는 AI구나, 인공지능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딥마인드, 우리 뭐 이세돌 기사하고 이렇게 바둑둬서 얘기한 알파고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근데 2014년에 구글은 여기를 인수합니다. 만들어진 지 5년, 6년 동안 단 10원 한 장 못 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인수하고 지금 세계 제1위의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구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했느냐면 계속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 바닥 뜯어내고 있었고, 증거 인멸하고, 그리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검찰 수사받고 감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훌륭한 기업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자신이 이미 아직 받지도 않아 놓고 행사하고 있고 자식에게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 경영권이라는 거를 자기 손에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부분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자유롭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하고 정말 멋있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우리 시장 경제에 가장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출발이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과 수사에 어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의미 이런 것 좀 짧게 좀 부탁하죠. 아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거라면 저 회사 안에서 벌어졌던 이 엄청나고 놀라운 범죄 행위와 주가 조작 등의 이 행위들을 자기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 양반은 꼬다는 보릿자루이거나 허수아비 총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수아비나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있는 분이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투자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제대로